겨울로 넘어가는 초입, 시장 골목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말순이의 떡볶이,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그 차가움을 잠시 지울 뿐 그녀의 마음속 추위까지 녹여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친절했고 단골들은 가볍게 농담도 건넸지만 그녀의 내면은 예전과 달랐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은 늘 따뜻함과 희생으로 포장되어 전해지곤 하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단단함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 말순에게도 여린 부분이 있었다. 그 여린 곳은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곳이었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잘 숨겨놓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서연의 말 한마디는 그 여린 곳을 정확히 찌르고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손님을 맞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고 떡볶이를 포장하며 농담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정말 창피스러운 사람인가? 그 질문은 어느새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마다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말순은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온 세월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시장에 몸을 기대고 살아온 시간,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낸 지난 세월,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성의 판단은 늘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다. 상처는 논리가 아닌 감정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다시 서연으로 넘어간다.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은 서연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분노했고 또 부정했고 또 원망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을 통해 천천히 깨달음을 얻게 되는 법이다. 서연에게도 밤마다 찾아오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은 외면할 수 없는 자신과 마주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나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날카로웠을까? 그 질문은 처음에는 불편했고 그 다음에는 슬펐으며 마침내는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인정받는 방식으로만 느끼기도 한다. 서연은 인정받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게를 찾는 이유가 그녀의 노력 때문이길 바랐다. 그러나 말순은 그런 사랑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녀는 정성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한다. 작은 반찬 하나를 챙겨주는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마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시장에서 건져온 과일 하나를 쥐어주는 마음. 그 마음은 사랑의 가장 투박한 형태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이기도 하다. 이 두 마음의 충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 사랑이 사랑을 상처내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구치소 안에서 이런 깨달음을 천천히 얻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불현듯 깊은 후회가 몰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큰 상처를 시어머니에게 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나를 창피해한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깊고 길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무너졌던 마음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자존심이라는 벽을 허무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벽을 부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도 위로도 손길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대면만이 그 벽을 허물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건 사실 나 자신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사회적 지위,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삶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을 꿈꾼다. 그러나 성공이라는 것은 그 미묘한 순간에서 자신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다.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람은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을 상처내며 자기 자신을 지키려 한다. 서연이 그랬다. 말수는 단지 그 상처를 받아냈을 뿐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시장으로 흐른다. 겨울비가 추적이는 어느 날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말수는 비닐을 덮으며 떡볶이 가마솥을 지키고 있었다. 빗방울이 고인 플라스틱 천막이 눅눅한 소리를 냈고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막 안쪽에 닿아 하얗게 성에처럼 맺혔다. 그때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말수나 며느리가 그 말한 건 참 속상했지. 말수는 잠깐 고개를 떨군 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담긴 감정은 아무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없는 깊이였다. 말수는 그날 장사를 마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작은 방 한 칸이었다. 불을 켜자 싱크대 위에 놓인 쇠그릇 몇 개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다. 그녀는 반찬통을 정리하고 뜨거운 물을 받아 자그마한 손을 담갔다. 그 순간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창피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작은 위로였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에게도 솔직해지고 싶었지만 상처는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다. 바로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내일 서연이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대.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떨리는 숨결이 방 안 공기를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야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수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희미한 형광등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조용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자. 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자존심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상처 입히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약하다. 그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말순과 서연이 다시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건네는지가 조용히 펼쳐질 것이다.